네,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자의 연출과 각본, 진도 역할을 맡은 불량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자에서 미림 역할 맡은 배우 권익수입니다. 여성 전문 호러 배우 백할머니 역을 맡은 전소연입니다. 네, 지나가시면 순례자 역을 맡은 김하람입니다. 예, 제가 감독님 배우님들께 기본 질문 하나씩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는요, 저희가 한번 지구를 했는데 그 사진 한 장의 출발점이라고 해요. 그 사진 한 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좀 발전하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전은 사실 제가 한 20대 초반에, 거의 한 10년 전에, 사진 한 장, 사진 작가분이 이제 사진을 찍은 거에서 그 한 장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건 영화 스틸이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작가님이 찍으시는 건데, 중국인가 티베트 어디에서 순례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순례자는 목불상이 아니라 크기는 동일하지만 청동으로 된 실제 무거운 불상을 얻고 이제 순례하는 순례자의 뒷모습 하나를 보고 제 머릿속에 그게 이제 뇌에 박혔다가 뭐 장르나 소재나 서사 같은 거는 제가 그 위에 얹은 거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우님들께는 이제 그 준비하신 캐릭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좀 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권익세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면서 캐릭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세밀하게 톤도 열심히 좀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이 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살도 열심히 뺐습니다. 네, 전세훈 배우님. 살을 빼셨군요. 어디 뺄게 있다고. 저는 일단 여러분 맨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면서 했던 경문이 가장 큰 숙제였었어요. 제가 무당 전문 배우긴 하나 저렇게 경문을 외워야 했던 일은 별로 없어서 매일 경문을 읽고 시작하고 하루를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서도 계속 읊어대면서 했던 게 가장 제 숙제였고 또 그걸 해냈을 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김하람 배우님. 예, 저는 영화를 처음 이렇게 감독님과 해보게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시간들을 감독님과 보내면서 이렇게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또 상영도 처음으로 보게 돼가지고 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 상영장 올 때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준 그냥 그 시간들은 다 감독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람 배우님도 계속 감독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오셔서 들어주셨는데요. 예,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손 들어주시죠. 네, 계십니다. 지난번 상황 때도 권익세 배우님 앞에서 저렇게 드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도 드시고 계시네요. 입금한 거 아니죠? 드릴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발휘되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보통 이렇게 액바지가 되는 이야기는 여성이 액바지가 되고 그런 희생을 하는 서사가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설화 속에서도 그렇고 익숙하고 실제로 발휘되기도 여성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별이 반전이 돼서 색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소재를 선택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또 그런 희생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또 복수를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여성이 그 애군을 떠안겨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2000
제작 지원 당시에 심사위원분께서도 여쭤보신 내용이에요. 보통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희생하는 부분들 주로 이제 다뤄졌는데 사실 저는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딜 가나 이렇게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거를 약간 뭐 피는 굳이 섞이진 않았지만 근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근친에 사랑을 주는 대상이 남자였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섹슈얼하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원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주인공인 걸로 제가 설정을 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찌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그 시선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를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림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고 그건 하나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친구가 나 대신 앱바지를 받아서 눈을 멀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눈을 찌르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얘는 나를 위해서 눈을 멀어줘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사이코패스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권희수 의원님 변경도 실제로 사이코패스야 뭐 이런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좀 캐릭터로 잡아갔는지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사이코패스에 그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뒤쪽에 계시고요. 뒤쪽 한번에 옆쪽 전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작년 부천에서도 단편 여자다른 영화로 연출하고 출연도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번 장편에서도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셨잖아요. 굳이 연출도 하고 출연도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가 장편 데뷔작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서 대추를 한 입 먹고 왜 뱉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대추가 사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대추라는 그 과일, 뭐 과일이라고 보면 과일이 최소인데 그게 이제 단내가 많이 나요. 단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냄새를 풍겨서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선악과의 비유를 한 것도 있어요. 이들이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근친의 영역을 넘었고 그거가 이제 미림과 친구 사이의 어떤 토큰이 돼가지고 둘을 연결시켜주는 건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미림이 꿈속에서 친구랑 소가 자꾸 자기 마을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추를 바닥에 뿌림으로써 헨젤과 그레텔처럼 우리 집 쪽으로 뿌리면 이제 이 소가 여물을 먹듯이 대추를 먹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 걸 아니까 유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배우랑 연출 두 가지 하는 거 제가 원래 본업이 배우여서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는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좀 연출에 집중해야 된다 혹은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고 좀 더 좋은 배우한테 주는 게 낫겠다 싶으면 다른 배우한테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 데뷔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사실 원래 단편 제작 지원으로 지원을 먼저 받게 됐고 단편의 호흡으로 사실 만들었던 거가 이제 본의 아니게 장편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장편 데뷔작은 따로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GV 때 어떤 분께서 대추하자 그거 깨끗한 거냐 질문해주셨는데 깨끗한 거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 질문 받기 전에 전선 배우님한테도 질문하는 게 항상 이렇게 그 호러 전문 배우, 무서운 할머니 배우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에는 좀 다른 역할을 맡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든 배우가 그렇겠죠. 다양하게 연기하고
최근에 학생 영화에서 재즈 가수 50대 우리 발저 촬영 감독님이 추천해 주셔서 50대 재즈 가수 역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감사했던 게 저를 이렇게 호로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부모님께 감사한 적도 있는데 배우라면 누구나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뭐 다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역을 주셔서 또 이렇게 저 레드카펫 처음 섰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감독님. 이번 기회 보냈습니다. 네. 아까 원초 선 주셨는데 바꿔 나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초 모자 쓰셨는데요. 네,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이크 보고 있습니다. 예, 영화제 홈페이지에서요. 이거 봤을 때는 좀 귀신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무섭게 해주고 사실 그런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뭐 보니까 배우고 막 공부하고 느낄 수 있는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되게 있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그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영화를 좀 더 이렇게 혹시 막 진짜 귀신이 같이 특히 이렇게 해가지고 무섭게 해주는 그런 호러 영화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좀 그러한 욕심은 혹시 없으셨는지 그 영화 포스터만 보면 막 귀신이 서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살짝 기대를 했는데 영화는 물론 좋은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저는 그런 귀신 호러물에서 가프티라고 하죠. 갑자기 나와서 놀래키는 그런 점프스퀘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귀신 뭐 호러 저는 호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컬트물이고 오히려 인간의 내면 심리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어떤 무속적이거나 신적인 소재가 섞였지만 결국에는 기획 의도를 보면은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이 저지른 악행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인 안녕을 위해서 타인을 훼손하고 타인을 뭔가 이렇게 해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받기 전에 이만한 배우님한테 먼저 질문 하나 하고 나서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술래잡기 이번에 마지막 경우 정말 고행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감독님을 얻고 그 짧은 시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갔는데 그 장면 촬영할 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몇 번 만에 테이크가 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영화를 찍을 때 첫 장면으로 그 장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찍을 장면들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안고 가면서 무거운 줄 모르고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 감독님을 등에 업고 이렇게 갈 때 따뜻했던 그래서 뭐 금방 끝을 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걷지 않게 배려를 빼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까지 따뜻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두 분 계셨는데 앞에 맡고 나서 뒤에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세 가지 질문. 네,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고 뒤에 질문도 있어서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감독님 성함이 올라갈 때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나이가 좀 드신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의 느낌으로 그런데 이렇게 제 눈에는 너무 어리신 감독님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속이라든가 그 불교에 대한 그런 공부라든가 고증을 어떻게 영화를 만들기 전에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정말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마지막에 백할머니의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육아원고를 받아서 눈이 멀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백할머니가 왜 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막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그게 살짝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독교고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종교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포함해서 저는 종교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힌두교가 됐건 뭐 불교가 됐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서부터 올라왔던 문화들이. 그래서 고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PD님이랑 점집까지
어디 남양주에 진짜 유명한 법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고증을 하려고 이제 예약까지 해놨다가 결국에는 제가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뭐 종교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무속신앙 같은 경우는 저는 구비전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정해진 규율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뭐 북한에 있는 굿이 다르고 남한에 있는 굿이 다르고 제주도에 있는 굿이 다르듯이 결국에는 가장 그 지역적 특성과 이제 거기서 누가 선생님을 신앙마로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고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전체를 취소를 하고 제가 많이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를 서치를 해서 좋은 부분들을 제가 콜렉트를 해가지고 합쳐서 제가 직접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창작을 했던 거고요. 백할머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살을 말렸잖아요. 그 이렇게 방울을 흔드시다가 소 인형 모양이 이제 칼로 그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순례자가 이제 침대에 들어갔을 때 등에 상처가 있는 거였거든요. 순례자가 소니까. 그래서 백할머니는 쉽게 얘기하면 역사를 맞으신 거죠. 여도로 살을 맞아서 자기가 진구를 고난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눈을 멀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사님께서는 경문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장면 같은 경우는 좀 어떠셨는지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궁금한데. 항상 그 인과응보나 뭐 이런 걸 그렇게 잘 알지만 어저께도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 괴롭히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제 철학에도 있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뒤쪽에서 들으셨죠? 네. 너무 잘 봤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건 인간의 이기심에서 이제 발현된 영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감정이 발현될 때는 그 원인이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진구는 그 영작에 위반되어 있는 기간 동안 복수할 날을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죠. 진구랑 미진이 그 대수대명 의식을 거행했을 때는 그 플래시백에 나오는 그 나이와 동일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의식이. 그래서 그냥 둘은 남매처럼 지내다가 뭐 여러 가지 모먼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금단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사랑하는 형태로 변질이 됐던 거고 아마 진구는 자기가 눈을 멀게 될 거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 위에서 그냥 걷다가 자기는 눈이 이제 멀면서 다리 위에서 떨어지게 된 거고 귀신이 돼서 보니까 이제 귀신은 사실은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치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순례자가 왔을 때도 순례자가 이제 빙의가 돼가 진구의 빙의가 돼서 방 안에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뭐 백할머니 말대로 됐네. 너가 눈을 멀기니까 내가 눈을 멀은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순례자가 알 리가 없고 진구도 알 리가 없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진구는 이미 귀신이 돼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찍어냈다기보다는 죽어서 알게 돼서 떠돌이 이제 이승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부천을 떠돌다가 순례자의 도움을 받아서 복수를 했다 원한을 갚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소리 정도 더 질문 받을 시간이 있는데 혹시 있으시면 네, 여기서 들어주시는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혹시 제작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또 생각해 주셨던 다른 결말 있으셨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또 배우 모두에게 좀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먼저 감독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배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3.5회차로 찍었어요. 울진에서. 그래서 너무 우리 스태프분들 그렇게 계시고 배우들도 계시지만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저희가 가는 날 거의 한 40년 만에 폭설이 와가지고 스태프들 부모님들께서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라고. 출발하는 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찍었습니다. 네, 다른 결말은 없으셨나요? 다른 결말은 없고요. 사실 열린 결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구처럼 또 다른 그 순례자의 역할이 비단 진구만을 동행해서 이런 복수를 갚아주고 원한을 이렇게 해준다라기보다는 게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구가. 그래서 순례자는 또 진구를 원한을 갚아주고
저승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또 순례를 하다가 또 어떤 길 잃은 영혼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그런 또 이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고 이렇게 더블이 생활하는 순례자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익수 배우님, 네, 비명도 엄청나게 지르시고 네, 상황도 좀 그랬고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다른 건 다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좀 많이 챙겨주셔서 괜찮은데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근데 이제 그 대추 비 맞고 비 맞으면서 이제 대추 이제 우수득하는 그 씬을 제가 첫 씬으로 찍었는데 그때 그 추운 날에 물을 뒤집어 쓰고 전 춥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막 사람이 막 보들보들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도 근데 말 많이 했어요. 춥다고. 네,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근데 감독님 더 추워 보이는데 어떡하지? 더 추워요. 이렇게 네 추웠습니다. 손재현 배우님. 추운 건 또 얘기하면 안 되겠고. 전 거의 저체온증이 올 뻔한 정도로 추워서 감독님이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저한테 앵겨줬어요. 그래서 좀 견딜 수 있었고 제가 죽는 장면에서는 목을 뒤로 제끼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목 디스크가 좀 있어서 그 아크로바틱을 하면서 근데 또 숨을 참지 않으면 이제 NG가 날 수 있으니까 뭐 침을 삼키거나 또는 뭐 눈이 떨리거나 하면 NG가 나니까 스태프들도 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썼었고 다행히 잘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아람 배우님. 북을 처음 쳐봤는데 처음에 치자마자 부채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혹시 부러진 거를 감독님 업고 가신 것 때문에 화가 너무 나시나요? 너무 힘이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부러진 부채를 자꾸 계속 끝까지 쳤는데 이렇게 편집으로 이렇게 잘 담아주셔서 송구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사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네, 감독님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아람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 같이 더운 날 이렇게 상영관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또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린 적 있나? 내가 누굴 괴롭힌 적 있나? 또 많은 반성을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수고하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배우님. 네, 이렇게 2000 이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평일이라 또 다들 시간을 빼셔야 되고 그래서 와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상영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 테니까 그때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의 연기자로서의 앞날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감독님 배우님들 세장 도와드리라서 그리고 나서 관객분들 세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배우 토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